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없이 초기에 얼마 안 들어간다고 덜컥 계약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보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일 거예요. 특히 청약 점수가 어중간한 무주택자시라면 두 가지의 선택 옵션을 두고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실 만한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분양권의 장점을 보실게요.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청약으로 당첨받아 수분양자가 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이 당첨된 분양권을 매수하여 명의 이전을 받는 경우가 됩니다. 분양권의 장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격의 상승폭이 큽니다. 분양가격 책정은 보통 분양 당시 인근 아파트의 시세를 일부분에서 많게는 100%까지 반영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야 미분양의 리스크를 줄이고 신축 아파트로 갈 수요를 분양시장에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추후 준공될 때까지 시간 동안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준공될 때까지 2,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근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에 따라 분양권 또한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된다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신축 아파트가 될 테니까요.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분양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시세 차익도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락의 위험이 적습니다. 분양권은 미래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현재 시점에 미리 취득하는 거예요. 과도한 프리미엄을 지불하여 현재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가장 저렴할 때 취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도 가격 하락의 위험성이 낮죠. 이미 어느 정도 오른 신축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른 만큼 다시 떨어지거나 약간의 조정을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분양권은 분양 가격보다 내려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정도죠. 가끔 프리미엄이 없는 무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피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 정도가 되면 이미 주변의 신축과 기축 아파트는 더 많이 떨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것은 분양권의 큰 장점이 됩니다. 세 번째, 초기 비용이 저렴합니다. 분양권은 분양 가격의 10에서 20%만을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진행하다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나머지 잔금을 내며 입주를 하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10%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잔금 때까지 2, 3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을 그 사이에 마련할 수가 있어 현재 내가 가용자금이 얼마 없다라고 한다면 분양권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때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잔금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전세를 맞춰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잔금 때까지 자본 마련을 할 수 있는 여유 기간과 잔금 때 선택할 수 있는 전세라는 옵션이 있다는 점은 분양권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준공 전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아직 주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을 위한 권리뿐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잔금을 치르면서 내는 거죠. 보유기간 동안도 실물주택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공 전까지는 세금에서 자유롭다는 게 분양권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분양권의 단점을 보실게요. 첫 번째, 매도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게 되면 세금을 66%에서 77%까지 내게 되어 내 손에 실질적으로 남는 수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기 위해선 준공이 된 다음 2년 후까지 기다리셨다가 일반 세율 구간 시점에서 파셔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공사기가 2년에서 3년, 그리고 입주 후 2년까지, 즉 최소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되죠. 반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일 경우 최소 2년만 보유해도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내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훨씬 짧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에 따라 달라지는 초기 투자금. 분양권은 주택을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프리미엄에 따라 신축 아파트보다 초기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를 갭 투자로 매수하신다고 하면 매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뺀 차액, 즉 매전 차액만 지불하면 되지만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신다면 분양대금 10%와 프리미엄까지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하기에 생각보다 초기 비용이 커질 수가 있어요. 더불어 발코니 확정비 계약금 그리고 옵션비 계약금까지 포함하시면 그 비용은 더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 잔금시 전세, 대출에 대한 리스크. 분양권의 마지막 단점은 잔금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잔금 때 전세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전세를 못 맞출 수도 있고 내 상황에 따라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입주 때에는 물량의 상당 부분이 전세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전세를 못 맞출 확률도 높아요. 그나마 가격을 낮춰서라도 전세를 맞추면 다행이지만 인근에 입주 단지가 많다면 입주 기간 동안 전세를 아예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체 이자를 물다가 최종적으로는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먼저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잔금 대출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자비로 내는데요. 이마저도 나의 현재 상황에서 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나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금이 자비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골치 아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없이 초기에 얼마 안 들어간다고 덜컥 계약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엔 신축 아파트의 장점을 보실게요. 첫 번째, 투자금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갭 투자라면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 지불하면 될 것이고 실입주라면 대출 상담을 통해 미리 대출이 나오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잔금을 마련하여 집을 매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처럼 잔금 시 변수가 생길 확률은 크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갭 투자로 산다면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를 끼고 사거나 잔금 때까지 전세를 맞추는 조건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매전 차액만 지불하면 되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전세가가 높은 단지일수록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 나중에 시세가 오르게 되면 그에 따른 수익률도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기 투자가 가능하며 자금 회전율이 좋습니다. 분양권은 일반 세율 시점까지 최소 4년에서 5년이 소요되지만 신축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이라면 2년 보유만 하면 일반 세율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분양권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에 따라 자금 회전율도 좋아집니다. 2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활용하여 다시 신축 아파트를 재투자하신다면 4년 동안 두 채에서 수익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현금이 길게 묶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분양권보다는 신축 아파트 투자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신축 아파트의 단점을 보실게요. 첫 번째, 분양권보다는 적은 시세 차익. 신축 아파트와 분양권을 둘 다 볼 때 시간을 무시하고 나중에 얻게 되는 시세 차익만 생각하신다면 분양권에서 더 높은 시세 차익을 얻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신축 아파트를 정말 싼 가격에 사서 시세 차익이 커진다면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분양권이 나중에 인근에서 가장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오르는 폭도 일반 기축 아파트보다는 더 가파르죠. 수익 실현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오로지 시세 차익만 보신다면 신축 아파트보다는 분양권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양권보다 약한 하방 경직성.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규제나 수급 문제로 인하여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때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권보다 가격이 하락하는 폭이 더 큽니다. 신축 아파트는 시세가 분명하고 여태껏 거래되었던 가격들이 존재하기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폭도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많이 오른 아파트라면 몇 억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줄면서 결국 프리미엄이 0이 되는, 즉 무피 혹은 마이너스 피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피가 신축 아파트처럼 몇 억이 되진 않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위약금을 물고 계약 해지를 하는 편이 훨씬 나으니까요. 이 말인즉슨 떨어져도 떨어지는 폭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가격 방어가 되는 하방 경직성 면에서는 분양권이 신축 아파트보다는 더 낫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기에 앞서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투자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청약 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으시면 우선적으로 청약을 통한 분양을 노리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고요. 청약 가점이 낮고 프리미엄까지 주고 살만한 현금 보유가 안 되신다고 하시면 전세율이 높은 단지를 찾아 갭 투자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의 원칙을 고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 주택 소유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에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셔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잃지 않는 투자,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